혼인서명이 150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무토, 기토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여운세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네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분이 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풀고 가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해에 제가 떡밥을 하나 툭 던졌었죠. 내가 커피 쿠폰이라도 받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냐. 그럼 또 득달같이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어요, 저는. 브런치의 일상의 노노라고 해서 제가 이제 노노 딱 이렇게 해설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노의 양화편 시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객적은 소리 잠깐 하고 또 교양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노나라, 그러니까 공자의 조국의 노나라죠. 노나라는 당대에 임금의 권력은 뭐 굉장히 낮고 대부 집안 3개, 그걸 이제 삼환이라고 하는데 걔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임금은 허수아비였고, 그 중에 이제 계시 집안이라고 하는 데서 가신 노릇을 하고 있는 양화가 공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공자가 안 만나줍니다. 계속 피하죠. 그래서 공자가 없을 때 일부러 삶은 돼지고기를 선물로 보내요. 근데 당대의 예법이 이렇게 주인이 없을 때 선물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그 선물을 갚는, 그러니까 선물로 갚는 그런 예법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만나기 싫은데 양화를 공자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답례를 해야 되니까 선물을 챙겨서 갑니다. 본인 직접 가야 돼요. 양화가 없는 틈을 타서 가려고 하다가 선물 주고 나와서 딱 걸립니다. 양화는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기다렸냐? 공자, 너 이렇게 똑똑한 거 알겠는데 너 혼자 놀지 말고 우리한테 힘을 보태라. 우리가 세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막 꼬드겨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것에 대해서 싫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장구를 이렇게 쳐줘요. 왜 그러겠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고 눈에 가시가 되고 싶지 않고 또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자가 그냥 맞춰줍니다. 그래야죠. 예, 저도 벼슬 하려고 합니다. 뭐 등등등 이렇게 대충 맞춰줍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남기시는 분들이 고맙다 이렇게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넌 이러면 참 좋겠거든요. 그게 뭐 인간사에 별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려주시고 풀어드리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올렸기 때문에 또 공부하시는 분도 좋고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제가 뭐 커피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그죠? 기질을 타고나요. 명리를 보면. 그래서 친구가 술을 사도 몇 번 얻어먹으면, 내가 어려워서 몇 번 얻어먹으면 어떻게든 돈 생기고 그러면 한 잔, 만날 때 한 잔 사주고 싶고, 그게 뭐 똑같이 내가 먹은 만큼 이게 아니더라도 소주 한 잔 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저는 그게 인간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받아먹는 거 좋아하지 않고 누가 뭐 해주면 이게 너무 싫어. 그래서 그런 거 없애는 주의. 근데 누가 뭐 해주면 뭐 사주면 뭐 술이라도 한 잔 사면 반드시 되갚는. 근데 그게 그런 게 귀찮은 사람한테는 받기가 싫은 거죠. 커피 쿠폰 하나라도 뭐 술자리라도. 이제는 시간이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무의미한 사람들과 함부로 쓰고 싶지 않거든요. 술 먹을 때 기분 좋죠. 같이 떠들고 유머러스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노래까지 부르고 등등. 아무 의미 없다 지나가면. 좋은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실 때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질없어요.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고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전에 이제 향기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읽으면 확실히 달라요. 이게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인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남긴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참 깊다 이런 걸 느껴요. 근데 현대인 중에 돈 있다고 자랑하고 높은 자리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아도 그렇게 깊은 사람 만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대중들도 그런 깊은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고 욕하고 그런 게 너무 저는 한심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거든요. 설사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공부하고 깨닫고 해서 내 정신세계가 좀 많이 얕았구나 해서 거듭나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가졌겠죠. 그렇지 않고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 자기의 낮은 정신세계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 하고는 같이 숨도 쉬면 안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면 안 돼요. 피곤한 일이 쓸데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작은 소리 한번 했고요. 어쨌든 이 육아에서는 인이 가장 중요한데 인의 실천 양식으로 예를 강조하죠. 오행에서는 어쨌든 화, 일간들이 인이 예지 중에서 예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예의가 없다. 그럼 에너지 똑바로 못 쓰는 거겠죠.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예의 있어서 그게 억지예, 예를 들어 아첨, 아부 스타일 그건 또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의가 있는 것 그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렸어. 제 채널에서 채널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풀어줬어. 그래 내가 원하는 만큼 다 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욕심이에요, 사실. 그죠? 프라이빗한 것까지 막 건드리고 아주 딥하게 건드리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줬어. 해드렸어. 그럼 그것에 고맙다는 의사 표현도 하고 이게 얼굴 안 보고 사는 사이지만 평생 그럴 수 있겠죠. 이것도 작은 인연이라면 그것에 고맙다 이런 표현하는 것 그게 어려운 건가요? 그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물론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그냥 그 현상을 존중하면 되죠. 뭐 어쨌든 여기까지 하죠. 갑자기 맹자 얘기가 생각나서 하려다가 그냥 재수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임술, 기축, 기사. 선생님, 저도 술이 2개가 있는데 1982년생 11월 2일 10시 출생. 활인업은 아니지만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직업은 어떤가요? 최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체로 멋있는 분이죠. 40 넘어서 배우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겠냐? 잘 되겠냐? 이런 거죠. 어쨌든 40 넘어서 배우 얘기를 걷겠다. 그 자체로 그 도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못하고 사는 사람들 스스로 뻑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다, 얘는 나중에 들고 사주를 보죠. 40 넘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을묘라는 아주 강력한 편관 대운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월에 겁재월에 내가 태어났어요. 양지 신정무 이 정화라고 하는 편인 세계에서 편인 문화예술계에서 신금 연기하다 이거 자체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의 대운에서는 그걸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성과 이 상관의 만남이 없죠. 세운에서야 물론 만나겠지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50대 이후에 이제 인성 대운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들. 어쨌든 사회에는 술술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뭐하냐? 얘들 입장에서 보면
정화라는 정의인을 쓰고 상관 페인하는 거죠. 상관적 끼를 문화예술계에서 발휘합니다. 그죠? 상관 페인, 뭐 교육계에서 가르치다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상관은 사람으로 보면 학생, 정의는 자격, 학문 그런 사람들이에요. 술토는 그런 겁재들이 여기에서 뭐가 드러났느냐? 상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관생제하겠다 연월에. 그런데 이 상관생제는 연월에 이 겁재들이 선점하고 있는 에너지죠.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비겁다자니까 이 상관의 인성, 상관을 제대로 쓰려면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인성 없이 상관이 드러났다고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장간에서 이미 반응을 했죠. 지장간에서 폐인된 식신인데 그것이 상관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보지 못한 상관에 특히 비겁다자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 이게 돈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죠.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사회 비겁들이, 겁재들이 얘들 입장에서는 식신생제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 상관을 이 시간 기토하고 함께 쓰면서 이 사회의 부를, 냉정히 따지면 이 술토 겁재의 부를 늘려주는, 남의 일 하여 남의 일 도와줘서 남의 돈 벌게 해주는 그런 구조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운에서 이제 이럴 때 축수령 발현되고 그러면 경금을 싹 인멸시켜서 남 일 하는 거 이제 싫어하게 되죠. 아, 싫다. 일이 없어져요. 하다가 중단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토가 갖고 있는 일이니 얘 인묘. 내가 왜 항상 남 좋아하는 일, 남 돈 되게 해주는 일, 남 돈 벌어주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자괴감도 들고. 기축이 이제 바로 서 있는 간여지둥이긴 하지만 자기 인묘 일주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상관적으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인묘시켜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여기도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시간 순서가 금묘하실 이렇게 흐르니 이 상관을 인묘하는 것을 좀 전에 설명해 드렸다면, 이 기사, 정인 공부를 한, 생각이 있는, 학위를 가진, 기획력이 있는 이제 이런 후배나 동료, 친구들과 사유축 삼합을 하려고 하죠. 이게 유금을 공엽하려고 하는데 유금이 없어요. 유금 대신에 경금이 드러낸 형국. 달리 말하면 요 경금이 여기에 인묘하여 이렇게 드러난 형태죠. 그 얘기는 기토라고 하는 시간이 기획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여기에서 이제 이 상관페인한 그 상관을 내가 끌어와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이 글도 되죠. 글 같은 거, 연출, 이 극본, 희곡 쓰고 이러는 거, 그런 재능들을 다 끌어와서 내가 올린.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사유축으로 식신곡을 짜서 올리는, 결국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열망을 내가 띄워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운이 이제 이때 30대부터 하고 싶었겠죠. 갑기압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명예를.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갖는 거죠. 근데 이게 상관경관하니까 쉽지 않다. 42세 되어 보면 이제 을경합으로 내가 갖고 싶다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변화를 일으켜야 되죠. 이런 사주는. 왜냐하면 경술이 유리하잖아요. 을경합, 묘술합으로 얘가 이 유명세를 다 가져가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얘도 묘술합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을목 인묘하고, 이 때문에 내가 유명세 상관적 능력을 발휘하여 내가 브랜드가 되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배우가 되겠다. 욕망을 갖는 건 좋은데 단숨에 이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축수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수령이 축토대운은 아니니까 내가 직접적인 대결을 통해서 뭔가 이 상관으로 을경합하는 것을 내가 써서 내가 끌어오겠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갑진년 같은 경우죠. 이게 진술충 축진파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을사병우 이럴 때 이제 인기를 얻다, 살인상생하여 대중의 인지도가 커지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하면, 노력하면 나중에 이제 이 문화예술계에서 계속 연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운이 들어오고 있죠. 약방의 감초 같은, 처음엔 조연, 아주 그 말단부터, 아주 작은 배역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보람 있다, 이렇게 사주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람, 영화 주인공 이름을 제목으로, 영화 제목으로 내세운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로키거든요. 로키를 보면, 설마 안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복싱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인간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를 찍기 전에 실베스터 스탈론이 출연한 배역이라는 거는 맨날 깡패이잖아. 깡패. 그죠? 이 말도 언어로 하고, 그 이탈리안계라도 무시당하고. 그런데 어떡합니까? 본인이 쓴 시나리오 로키 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너 저기 시나리오나 팔아. 넌 안 돼. 연기도 안 돼. 감독은 터무니없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죠. 나중에는 실베스터 스탈론은 떨구려고 시나리오 값을 계속 영화사마다 올려줍니다. 나중에는 그 당시 뭐 23만 불인가까지 올라가죠. 처음에 뭐 1000불 이렇게 갔다가. 근데 실베스터 스탈론이 그걸 거부합니다. 시나리오 값은 1000불. 오케이. 나 주연. 그래서 당시에 100만 불 딱 지원해가지고 영화사에서 28일 만에 찍죠. 그래서 온갖 에피소드가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뭐 지금 화폐 가치로 그냥 대충 해서 100만 불, 그냥 10억 쳐요. 근데 그게 2200배인가를 벌어주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꿈을 돈으로 바꿀 거냐? 아니죠. 그렇게 내가 이 꿈을 꼭 이룰 거야 하면 지금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 꿈이 중요한 거예요. 가는 거예요. 지금 날 못 알아봐도 좋아. 차근차근 인지도를 높여가겠어. 이거 자체를 즐겨야죠. 그래서 배우로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즐거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상관생제에 한다는 것은 이것을 지금 당장 돈 말고 즐거움, 상관생제, 즐겁고 싶다. 내가 즐겁고 싶다.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말고 내가 즐겁도록 완전히 몰입해서 연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자체를 즐기셔야 돼요. 지금 당장 유명해지고 지금 당장 떼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유명세, 이 살인상생으로 2025년부터 이제 서서히 인지도를 높이고 아시게 돼요. 아, 내가 이쪽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이게 이제 인정받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팬이거든, 팬. 팬이 나를 인정하다, 팬이 나를 사랑하다. 이렇게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1, 2년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고 대운 전체를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셔야죠. 이제 막 시작인데, 대운이. 그런데 이 세운이 또 도와줘서 일찍 내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요. 인정받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연기를 할 때 아까 깡패 얘기했지만 실베스터 스탈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일, 그들이 하는 사업, 그들이 가진 돈, 내가 열심히 걔들의 이 상관적인 편법적인 일을 도와주면서 얘들 돈 키우는데 나중에 얘들하고 막 어떻게 해요? 대결의 축수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끔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 조폭들 나오고, 그죠? 뭐 요즘엔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OTT에 그런 것들을 드라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것이 이 사주에 있죠. 이렇게 막 몸으로 대결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상관인묘, 죽고, 이런 그런 연기를 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서도 또 혼자 쓸쓸히 있을 때는 그 동료, 따뜻한 동료하고 힘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 나쁜 놈들하고는 내가 못하겠다 막 싸우고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이제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이 사주에 이 네온의 에너지의 조합도 그렇고 됩니다. 스스로 즐기세요. 스스로 즐기시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인정을 받으면서 서서히 인지도 높이면서 이때 이제 무신기후 이렇게 하면 일거리 많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성기 이럴 때 누리고 이렇게 진술쭉 이러면 항상 그런 액션 영화 이런 거에 잘 맞는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몸도 굉장히 단련해야 되고 그러겠죠. 내 상관적 능력이 어쨌든 세상에 드러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조명을 받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기 끼를 발휘해도 이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축수령으로 수많은 이 남자들, 비겁들과의 대결 모드, 거기에 이 사술 원진기문의 굉장히 독특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 드라마에 출연을 하시고, 단역이라도, 아, 몸으로 뭔가 대결하는 이런 것이 나한테 맞는구나. 신나게 하셔요. 신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꿈을 향해 가까워질 수 있다. 그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11월 무척 더웠는데 비가 오면서 날이 차주고 있죠. 이게 정상이죠. 겨울에 추워야 됩니다. 무토 일간에게 갑진년은 어떤 해냐. 진토 비견이 뭘 들고 왔습니까? 관대지 비견이 뭘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왔어요? 편관 들고 왔습니다. 편관은 뭐 눈이 말씀드린 게 백호간지라서 편관이 세죠. 권력을 가진 비견, 그죠? 딱 그렇죠. 힘을 가진 비견, 회사를 가진 비견, 비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죠. 얘가 와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무토, 나를 공격합니다. 편관 에너지는 어쨌든 힘들어요. 그 자체로 힘듭니다. 내가 인성이 있으면 인성 에너지로 내가 이제 살인상생해서 인내해야죠. 식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금이 있어. 그러면 맞는데 처음에 힘들지만 식신제살로 팡 내가 제압해버리죠. 그래서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내가 이겨냈어. 그랬더니 승진도 했어. 뭐 등등. 근데 또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비견이 이렇게 내가 무신일주라고 쳐요. 그럼 신자진이야 같이 사업해보자. 네 일거리 아주 좋더라. 나하고 내가 지금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신자진 해서 돈 한번 벌어볼래? 같이 하자. 이렇게 친구가 제안을 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가 어쨌든 사장이니까 나를 다스리려고 해. 그런데 나는 또 신금을 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해. 그럼 의기투합.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겠죠. 아이씨 안 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잘 판단해야죠. 근데 이제 간목 입장에서 보면 간목은 회사인데 직장인데 진토라는 비견들을 많이 고용해서 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옮겨야겠다. 큰 회사 내 비견들이 많이 있네. 이쪽으로 옮겨야겠어. 처음에 힘든 건 알겠어. 어디든 새로운 곳에 가면 적응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내가 뭐야? 무이냐? 아이 괜찮아. 나 편관에 단련돼 있어. 아유 나 괜찮아. 나는 뚝심이 있어. 내 생각은 강력해. 내 생각으로 뭐든 할 수 있어. 나 약한 사람 아니야. 무진 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견뎌낼 수 있어.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무토는 어쨌든 편관의 에너지가 왔습니다. 편관의 에너지는 힘들다. 극복할 일이 있다. 난제가 온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나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운이다. 왜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무토라는 땅을 갑이라고 하는 메타스퀘어 큰 나무가 막 두드러 팰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갈라지고 상처 입고 그렇게 되겠죠. 땅이.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재편되는 거예요. 흙이 뒤집어지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변화를 일으켜주는 고마운 평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특히 이 세상이 굉장히 요동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갑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석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토 입장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회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한테도 스트레스를 주죠. 더 영업 잘하라고, 더 매출을 올리라고, 더 성과 내라고 닥달합니다. 근데 그러한 외부 환경이 나에게 오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럴 때 아이씨 이러고 이제 뛰쳐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런 상황에서는 버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뛰쳐나와 봐야 없다. 내가 들어갈 데가 없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면 을사년이야, 병오년이야. 발전하잖아요. 지금 이 기토에서 한 것처럼 무토 입장에서는 을사면 오 정관이 온다. 병오 우와 인성이 오네. 정미 쭉 이어지죠. 그러면 내가 을사면 관의 사랑을 받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 버티고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동료를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운을 만나는 겁니다. 아, 내 노력이 인정받는구나. 빛을 발하는구나. 이렇게 이어지는 운을 보면 되겠죠. 무술일 줄 알면 이제 강력해 간여지동이야. 그런데 겸손할 때 겸손할 줄 알겠죠. 자기 인묘 일주니까. 술은 신정무 이렇게 되죠. 상관폐인하는 내가 정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공부하여 그렇죠? 학위 갖고 상관을 가르치는 것도 되고 내가 상관적 능력을 쓰는 것도 당연히 되겠죠. 상관폐인 하는 사람이다. 상관폐인이 뭔데요? 상담업, 교육업 이게 베이스죠. 그 나머지는 확장. 진술충, 진토가 오는데 이놈의 시기가 진술충 나하고 충하네. 나하고 안 맞는 놈이네. 그죠? 나의 밑둥을 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네. 이게 갑으로 나를 조져대겠네. 나를 엄청 힘들게 하여 나 스스로 겸손해지게 만드는,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편관은 하여간 이게 순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강제로 굴종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편관월에 이 실베스타설 얘기했는데 실베스타설도 신금의 이 5월 신금. 그래서 편관을 굉장히 많이 당한. 잘 생각해 보세요. 신금 입장에서 5월이면 편관인데 아버지 에너지가 뭐야? 편재잖아요. 목이잖아. 또 갑으로 돼 있다고. 이게 이제 부친 자리에 부친이 정제로 있는 그런 부친의 상관이죠. 부친의 상관이 편관. 날 자꾸 두드러 패는 거야. 실제로 실베스터 슬로는 부친한테 많이 맞았죠. 부친이 약간 또라이라서 엄청 때렸어.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의 근원이 부친이었다, 아버지였다. 그런 의미도 당연히 나오죠. 이게 십성을 다른 글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폭력성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친의 폭력에 내가 굴복할 거냐, 아니야, 이겨낼 거냐. 이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누구는 부친 핑계 대고 폭력배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실베스타는 이겨낼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키 발보아라는 로키 6죠. 거기에 보면 아주 명대사가 나오고 뭐 많이들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삶보다 인생보다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얼마나 강한 펀치를 날리는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펀치를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일어나느냐에 있다. 많은 얘기죠. 그게 편관이야. 그게 편관이기 때문에 실베스타전이 각본에 그런 대사를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을수록 강해지는 편관이 되어야겠죠.
쓰러지면 안 되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겠죠. 이게 평관입니다. 그래서 평관은 극복과 굴복 사이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관에 단련된 사람은 작은 것들을 걱정거리, 근심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 봤거든. 상상 초월의 시간들을 보냈거든. 제가 실베스터 스텔런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신금일간이고 월주와 일주가 똑같아요. 나중에 실베스터 스텔런 사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결 모드인데 이렇게 내가 슬토가 두드려 맞으면 내가 굴복해야죠. 이건 아까 공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인간 같지 않은 애들한테는 적절한 굴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한신처럼. 굳이 뭐 내가 지금 힘이 부족한데 맞서 싸우려고 하고 회사 뛰쳐나가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놈들은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대응해 주면서 굴복하라고 하면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양인일주죠. 무토는 오화라는 정인을 만날 때 양인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력한, 남의 생각 안 들으려고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화생토 해주려고 하죠. 내가 아이디어도 주고 내가 기획해서 뭔가를 주려고 하는, 내를 생하려고 하는, 얘 입장에서는 그런 격각이니까 그런 생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괴롭혀요. 근데 내가 오화가 있으니 살인상생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이런 자세로 무오일주는 잘 견뎌야 되겠죠. 회사에 진토가 많아. 이런 대기업으로 내가 옮기려고 한다면 각오해야죠. 다른 글자들하고 지금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인이면 이 평관에 내가 장생 받죠.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나는 힘들수록 강해진다 이런 것이고 또 권력을 추구한다 이런 거예요. 나 관 갖고 있어. 지지로 비겁 와봐. 내가 다스릴 거야. 맞네. 내가 다스리마. 내가 네 위로 권력을 올려서 너를 지배할 거야. 이게 역으로 되죠. 그런데 운에서 온 거기 때문에 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혹은 나 이제 회사 갖고 있는데 회사 갖고 있는 비견이 같이 온 거야. 그래서 인묘진으로 뭔가 하여튼 흔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동업 같은 거 한번 해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마치 내가 회사 갖고 있는데 내가 짱인데 네가 짱해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또 이게 실제적으로는 내가 다스리는 그런 복합적인 구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동업 이런 형태도 되고 얘는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얘가 와서 나를 경쟁하자 막 치려고 하고 나는 또 얘를 치려고 하고 이제 이런 복잡한 일도 벌어질 수 있겠고 다른 글자들과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게 달려 있죠. 어쨌든 무인 내가 관을 갖고 있는데 비겁이 운에서 나타나면 내가 리더예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나 유명한 사람이야. 나 권력 갖고 있다고. 나 함부로 다스리지 마. 그럼 내가 역으로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 어떤 식의 대결 구도를 짜서 내가 우위에 설 거냐. 중요하겠죠. 하지만 나는 평관에 단련된 사람이야. 평관에 장생받아온 사람이야. 이런 정도 한 해의 운은 별거 없어. 끄떡없어. 을사병호 정미로 흘러가는 거 보니까 나는 능히 감당하고 아무 문제 없어. 싸워보자. 이런 거죠. 무진, 나 강해. 그죠? 이 진토라고 하는 애들의 이 근을 많이 오랫동안 내가 익숙하게 받아왔어. 너도 진이냐? 근데 너는 권력 갖고 있다고? 난 진중 을목에 좀 익숙했는데 너는 갑이야? 그럼 나 공격해봐. 나 이기려고 노력해봐. 무진, 나는 끄떡 없어요. 갑진, 갑 너도 굉장히 세구나. 아니 나 끄떡 없다니까. 이렇게 무진한테는 뭐 별거 아니겠죠. 얼마든지 고통이여 와라. 나는 달게 받아주마. 이제 이런 자세를 무진은 갖겠죠.
그 다음, 무자는 이제 정제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정제는 소유욕 같은 게 있고, 무자일주는 무계합, 또 이게 간제합이 되죠. 자체적으로 무계합. 그래서 이제 돈을 잘 봅니다. 정제에 소유욕이 있어서 또 자기 거, 그러니까 남한테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기질도 굉장히 강하고, 또 돈을 추구해요. 또 신자지인에서 이제 돈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내 돈 안 뺏기려고 한다. 근데 이 돈을 이제 누가 키워주느냐, 키워주는 구조냐, 아니면 또 뭐 누가 다 뺏어먹는 구조냐, 이런 걸 잘 봐야겠죠. 그럴 때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관이 있느냐, 또 이런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 뭐 인성이 있다 그러면, 특히 편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적격패인 이렇게 되겠죠. 편인인데 그걸 종교명리 철학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자격을 활용하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진토하고 자진, 신자진을 짜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왕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신금이 있으면 뭐 제일 좋겠죠. 신금이 사회에 있고 그러면 같이 신금일하여 내 돈이 커지는 한 해가 되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 힘 있는 애하고 내가 연합을 해야겠죠. 이 회사 갖고 있는 애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고통스러운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 처음에 스트레스를 주죠. 어려움도 옵니다. 하지만 이겨낸다. 훨씬 더 큰 대가가 있다. 뭐 이런 형태고, 무신이면 내가 이제 전문가, 신금 식신 써서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거죠. 신진 하려고 합니다. 신자진. 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신금, 얘 일이 좋죠. 얘 일을 도와줘서 돈을 벌게 한 다음에 나도 같이 나누겠다. 왜냐하면 신중 임수를 진토에 임묘시키겠다. 벌어서 나도 합당한 대가를 받겠다. 합당한 대가 안 줘? 야, 이씨,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월에 붙으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편관이 나를 장생시킨다. 나를 장생시키는 조직에 들어가서 내 재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하고, 타고난 재능, 어떤 부서에서 일할 것이냐는 여기에 따라 달린 거죠. 제국인이면 열심히 내가 문서 다루는 일을 하면 되고, 문서 평가하는 일을 하면 되고, 판단 분석력이 탁월하니 이제 기획 부서에서 일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인일주 입장인 거죠. 이 진토가 왔어. 그러면 인이 이 진토를 이렇게, 이 관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진토를 목국토하니 관할 하는데 자기 권력을 얘한테 올린 거야. 그러니까 권력 센 애가 회사에 들어오다, 이런 것도 되겠죠. 새로운 리더로, 팀장으로 누가 오다, 와서 겁나게 빡세게 나를 괴롭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권한을 마치 위임하듯 이렇게 임명하는 거지. 얘한테 권력을 준 거야. 그럼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요 간목과의 이제 상호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본 자세는 뭡니까? 어쨌든 내가 인내하면 을사병호 이제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된다. 강하게 받아치지 마라. 그런 시절은 아니다. 정관이니까 한결 내가 사회생활하기가 부드럽고 좋겠죠. 그런데 이 정관을 내가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하느냐, 어떤 글자를 갖고 있느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냐, 아예 꺼져, 너 직장 안 다닐 거야, 그런 구조냐에 따라 다 다른 건데, 하여튼 묘진, 얘도 이제 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임묘진, 이렇게 해서 얘는 어쨌든 관에 동화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진 비견이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임묘진이 관. 근데 그게 또 잘못 쓰이면 내가 관 그 자체야. 짐이 곧 국가다. 이제 검사들 그 영화에 그 뭡니까? 조인성 나온 거 정우성하고 보면 우리가 곧 국가야.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이 회사야. 내가 곧 조직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존재죠. 그런 애가 미쳐가지고 괴롭히면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무토 입장에서는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해결책이 이미 그 다음에 이어져 있다. 그걸 보고 가면 별거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병관운에 정말 식신 갖고 있으면 오히려 승진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능력을 발휘하죠.
또 뭐 귀토 있고 막 이러면 좋겠죠. 그럼 양인합살 해주기 때문에 또 이 동료들이 덕에 또 별로 힘들지 않게 넘어갑니다. 어쨌든 인내의 한 해를 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진이면 이제 사회에 나의 세력들이 있다. 그 세력 덕에 나도 이제 기질이 강하고 이들과 함께 우리 이 사회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을 봐야 되는 운명이라면, 그들과 관계해야 되는 운명이라면 이 현실 세계에서 큰 기업, 대기업 가는 것이 그 숙제를 하는데 가장 수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익숙해져 있다 그런 애들한테 내 누군가 내 대신 승진했네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진토 중에서 내가 아니라 진토 중에서 승진하는 모습을 봤어. 그로 인하여 걔가 승진한 사실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죠.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는 거 하나도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 정말이다. 2년 더 살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하다가 날렸어. 몇 달치를 날렸어. 그럼 몇 달 더 일하면 되잖아. 뭐 걱정거리야. 아까 하려다가만 맹자는 그런 거 걱정거리 아니라고 했어요. 더 큰 인물이 되는, 순임금같이 큰 인물이 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시골 사람처럼 살고 있는 이것, 걱정거리라면 이런 게 걱정거리다. 내가 더 큰 인물로 성장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걱정거리니 나는 그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큰 인물로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가자. 이게 군자의 걱정거리라는 거죠. 소인의 걱정거리는 맨날 돈 걱정, 남 출세했는데 나는 지금 뭐야 이런 걱정이라는 거죠.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에 함몰되어 있으면 인간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자기 기준으로 또 타인들 보면 그런 거야. 그래서 맹자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잘 대해줘. 예를 갖춰서 잘 대해주는데 그 사람 나한테 이게 도리를 다하지 않아. 나한테 함부로 해. 그러면 내가 예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반성한다는 거죠. 근데 충분히 내가 예의를 갖추고 정말 진심으로 대했는데도 상대는 똑같이 나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굴어. 지금 이거에 딱 맞는 거죠. 지금 평관. 그러면 내가 뭔가 한다고는 했는데 예의를 갖췄다고는 했는데 내 진심으로 그러진 않았구나 라고 다시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최선을 다해 나의 진심을 갖춘 예로서 상대를 대했는데 상대는 나를 무시하고 상대는 나를 억압하고 도무지 이게 도리에 어긋나는 짓,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까내리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맹자가 딱 결론을 내립니다. 걔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다. 금수만도 못하다. 그러므로 그를 동등하게 인간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서 싸우라 꼭 이런 게 아니고 회사 어쨌든 정글이니까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죠.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것은 뭐? 연기일 뿐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다가서 봐야 쟤는 금수만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죠. 어쨌든 맹자의 말에도 굉장한 일리가 있습니다. 안 되는 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로 인해 다가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인생의 행로를 바꾸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겉으로 연기력 기르면 되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비견 중에 하나가 권력을 가졌어, 승진했어. 그리고 확 표변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성월이면 편인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무자 이런 구조가 좋겠죠. 왜냐면 제격페인이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돈으로 만들 수 있어. 이제 그런 능력을 가졌어. 이제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어쨌든
편인 공부를 하여 이제 재성을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편인은 재화돼야 되니까. 어쨌든 사회에서 이 편인 특수 자격을 많이 갖고 나는 뭐 공부로 풀렸든 그런 자격을 취득하여 이쪽 국가조직하고 연결되면 또 공무원이 되었든 등등 회사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갑진이다. 진토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권력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회에서 편인적인 역량을 배양했다면 좀 스트레스 받는 게 덜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무인, 인월에 태어난 사람처럼 어쨌든 장생하긴 했지만 힘들거든요. 근데 평관을 맛본 사람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다. 오히려 이제 강력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힘 있는 애, 유명한 애, 권력 가진 애, 애들이 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센 놈이 센 놈을 원한다고 둘 사이에 또 일지가 잘 연결되고 이러면 서로 알아봐주고 서로 좋아하게 되고 이놈 사내다워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남자라면. 근데 여자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아까 해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할게요. 진토는 비견이죠. 이게 비견의 남자. 나 남자 있덩. 근데 비견의 남자가 날 또 접촉하고 이러는 것 뭐 그럴 수 있는데 좋게 봐야죠. 그러니까 진토 속에 을목을 품고 있는데 자기가 아는 남자친구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강한 기질이다. 무진무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나도 강한 남자가 좋겠죠. 그 친구가 강한 남자 소개해 주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내가 무인이야. 와,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왔어. 그런데 친구가 소개해줬어. 이게 제일 좋고 친구의 남자가 그런 이상형이야. 그래서 그를 생각할수록 내가 고통스러워. 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인성이 있는데 친구의 남자인데 살인상생해서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돼. 등등. 내가 식신이 있는데 툭툭 건드려. 내가 어떤 말을 해. 스킨십을 몰래 살살 해. 그랬더니 슬슬 넘어와. 그런 것도 되고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원래 편관, 편인 이게 좀 영화, 드라마틱 뭐 이런 속성이 있어요. 왜냐면 사랑이 평탄해. 만나면 늘 즐거워. 그냥 그러면 이제 평범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소설의 가치가 없는. 만났는데 어떤 극한 상황에서 얘기지 못하게 사랑에 빠졌는데 그로 인한 고통이 있어. 고통을 동반한 사랑은 영화 같은 사랑이죠. 그죠? 뭐 온갖 재밌잖아요. 그 옛날에 테스 이런 거 읽어보고 안나 카레니나 이런 거 읽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시대에 이 억압되어서 뭐 강간당하고 이러면서 뭐 더러운 여자 막 이렇게 지탄받고 뭐 그러잖아요. 테스가. 그러면서 고백했더니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남자 시기는 도망가죠. 그러다가 몇 년에 왔는데 이제 그 테스를 강간한 그 여자, 그 남자 놈의 정부처럼 돈 받고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근데 또 그 모습을 와서 보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결국은 둘이 마음을 확인하죠. 그런데 이제 테스가 어쨌든 그때 이제 뭐예요? 막 간통죄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통죄로 된 건 아니다. 그 괴롭힌 그 강간하고 끝까지 이렇게 몸을 탐한 그놈을 죽이죠. 테스가. 경찰이 이제 잡으러 왔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죠. 결혼하려고 했던 걔가 잠들어 있는 테스를 보고 저 여인이 잠에서 깰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기다려 주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뭐 불륜을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란 뭔지, 그 욕망이 달성됐을 때 어떤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럼에도 이 현실에 이 권태로운 삶에 도저히 순응할 수 없었던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여자의 그런 비극적인 삶. 근데 그것이 정말 비극이었냐? 그녀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비록 평관적인 사랑이었지만 편인으로 내가 곧
또 외로웠고, 그래서 다 이게 일종의 나의 팔자구나,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차에 몸을 던지는 뭐 그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편이 있을 때 그런 드라마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바리 부인, 이것도 뭐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지만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자유를 꿈꿨던 여자, 그거 뭐 비도덕적이고 그런 소리 해봐야 내 그릇이 작아요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왜 그런 소설이 세계적인 소설이었냐, 한참 전에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마강수 교수를 죽였냐, 사실상 뭐 사회적으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유는 왜 없냐는 거죠. 남자에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듯이 그것을 더럽게 보고 뭐 주홍 글씨도 이제 그런 얘기지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제가 지금 이게 여자로 봤을 때 그런 남자와의 친구의 남자와의 어떤 접촉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어쨌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 그렇게 쓰니까. 근데 사랑이란 이제 그러한 요소가 없으면 이게 영화가 안 되죠. 영화가 안 됩니다. 드라마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서 뭐 나한테 꼭 일어나라 그렇게 바라실 필요까지는 없죠. 고통을 동반하니까. 근데 우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그 가벼움, 그것도 보면 거기 토마시라는 애가 그 의사잖아. 엄청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있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래서 그 뭡니까, 체코로 이제 소련군이 진입하고 그래서 스위스로 서로 가는데 그 여자 따라오고 사랑하고, 근데 남자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잖아요. 난 다른 여자하고도 사귀고 잘 수 있고 그래. 근데 점점 그렇게 자기만을 사랑해 달라고 하는 그 여자의 애정, 그 마음이 자기를 괴롭게 하거든. 그래서 난 자유로운 사랑을 해. 근데 그 여자는 고통스럽죠. 다시 체코로 돌아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 그 여자의 사랑을, 그 하나의 사랑을 자기가 갈구했다는 걸. 가죠. 갑니다. 가서 노동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 의사직을 버리고, 왜냐면 인정 안 하니까, 부르주아지니까, 지식인이니까 소련 치하의 이 공산 정국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땅 파면서 같이 그 여자가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의 가벼움과 존재의 무거움 사이에서 항상 인간은 갈등해요. 갈등한다고. 가볍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 빠져있는 무거움이 있다고. 그죠? 거기에 정말 인생의 진리, 진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싹 터요. 그런 걸 싹트게 하는 게 편관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쨌든 둘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자기 기준에 저건 사랑이고 저건 사랑이 아니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지랄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사랑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얘기를 해라. 그냥 평범한 사랑,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당신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이런 운에 힘들지만 그 힘든 걸 극복해보는 자기, 그러면 더 커져요. 더 강해집니다. 그런 삶을 이해해는 한번 살아보시길 바래요. 5월 정인 공부해야죠. 그 사회에서 사랑도 많이 받아보고 또 이게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많이 받고 집안에 또 좋고 학문 교육자 집안이고 그래서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이제 그릇이 굉장히 쪼그라드는, 사람들한테 맨날 칭찬받고 이런 거 익숙할 거 아니야. 사람들은 뭐 좋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그런 거 익숙해지면 안 돼요. 네, 그릇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남 비판을 못 받는. 그러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겠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수두룩박주하잖아, 이 정권에. 다 그냥 소송 걸어버리고. 공직자가 소송을 건다는 건 진짜 유치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들은 끊임없이 막 정말 상상 초월의 그런 언변으로 공격했으면서 지들은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러면 아까 이제 무오 요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이 진토가 지금 간목을 갖고 왔는데 내가 그로 인하여 좀 순환을 겪긴 하는데 을사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얘의 권력은 나중에 을무 나한테 자연스럽게 정관으로 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이제 또 사옴이 이렇게 돼서 많은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렇게 되겠죠. 을사년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진토가 이렇게 좀 힘센 놈이 왔는데 위에서 많이 갈구다 그러면 아이 그냥 뭐 그러려니 순응하는 것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런 연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나한테 돌아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회사로 보면 대기업 들어갔는데 처음에 스트레스 받는다. 운 좋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야죠. 아, 회사 다니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아, 직장생활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안 힘든 데가 어딨어. 군대가 아무리 편했다면 이런 얘기 많이 해도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옛날 군대에 다닌 게 아니니까 힘들죠. 아니, 자유를 억압했는데 왜 안 힘들겠어. 군대 안 힘들다고 하는 놈들은 군대 안 갔던 놈들이에요.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힘듭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기계처럼 딱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되고 정해진 대로 답해야 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쨌든 그걸 견뎌내면 익숙해지고 내가 고통에 이제 면역력이 생겨요. 평관은 면역력이 강합니다. 또 몸이 강해요. 그것에 굴종한 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극복해온 사람은 면역력도 강해요. 그래서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내가 그래서 그렇구만. 그래서 운동 안 해도 돼. 그냥 열심히 먹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병 바로 오는 거죠. 미토 겁재들과 내가 뭐 해요? 이 사회를 같이 공유해야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정을 기다. 그러면 정관, 정인, 관인 상생 해야죠.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이 미토가 가진 능력도 내가 연결해서 해야 되겠고, 여기서 관계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무신인데 여기 자가 있어. 그럼 얘들이 도와서 돈 엄청 벌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뭐 다 가질 수는 없으니,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그들의 힘을 나의 것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삶이 좋겠죠. 이런 삶은. 예, 갑진, 그래서 어떤 놈이 권력 갖고 왔다가 까불면 이제 미토가 확 인멸시켜줄 수도 있겠죠. 대결구도. 너 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너 인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구조는 절대 이제 기질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거 아니다.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구조 자체가 비겁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그런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많은 비겁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권력 가진 윗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원래 세상은 또라이 천국이에요. 또라이 뭐 유튜브에도 가득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거 듣는 것 자체가 열이 받고 기분 상하고 아이씨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리 잘 모르시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왜 그럴까요? 다 달라요. 기질이 전부 달라. 이 사주팔자의 조합이 전부 다 달라서 같은 얘기를 해도 재수없게 듣는 사람 내용이 참 좋다 이런 사람 내가 여기서 뭔가 깨달았어 이런 사람 다 달라요. 저는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까? 기대할 필요 없다. 아까 맹자 말씀처럼 3번은 참아준다. 3번은 견딘다 내가. 그러면 가차없이 자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한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또 배신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 불문율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사회에서 내가 식신 전문가로서 거듭나야겠죠. 그 전문성은 임수라는 결과물,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좋은 전문성입니다. 반드시 익혀야 되겠죠. 이 전문성이 인성을 보고 그러면 이제 보다 지적인 학위를 가진 자격을 가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죠가 아니라 봐야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또 많이 해야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무토도 있으니까 많은 비겁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내가 일시로 잘 끌고 올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이렇게 진토를 만나면 신자지인을 하겠다고 뭔가 결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 누가 들어온 거야. 진토가 들어와서 신금리를 같이 해.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걔가 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는 아니야. 순응해줘야죠. 잘 어울려줘야죠. 어쨌든 비즈니스적으로는 신자지, 비즈니스적으로는 뭉치니까.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것은 항상 일이에요. 목적, 결과물을, 목표, 결과물을 향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려고 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니 목표의식 없는 건 이제 방합이야. 그게 막체 목표의식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이 이제 대학 동아리 같은 거. 사회 모임, 자전거 타는 거, 등산, 뭐 동호회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뭔 목표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멤버를 전국에 있는 모든 산을 다 오르게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가잖아. 귀찮잖아.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혹은 연애도 하고 이렇게 어울리며 친해지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거기에 뭔 목표 지향적 노력이 필요하냐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 아예 아프면 안 나가고. 근데 이렇게 조직과 결탁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삼합 이런 것은 반드시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거기엔 반드시 나의 노력이 들어간다. 이게 내가 일하는 거야. 식신으로. 내 노력으로 쓰는 거죠. 일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열심히 몸담고 내 능력을, 실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면 더 커지고 이런 거죠. 항상 내가 리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입사하자마자 대장하고 싶어. 그게 이제 기질적으로 있거든. 관이 강하면. 근데 다 차례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상관적 능력, 상관페인 하는 게 좋겠죠. 상관적인 능력. 뭐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닥치는 대로 해보면서 내 것을 깨닫자 하면서 여기 경금 있으면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해보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았어!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일을 진유로 해서 같이 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진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합이니까 훨씬 더 이 사회성, 이 관계성은 긴밀하나 목적성이 좀 떨어지죠. 얘는 신자지인이니까 재성을 추구하자, 결과를 얻자, 성과를 내자 이런 거라면 진유는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진토가 온 겁니다. 이 일을 강화시키죠. 그러면서도 또 일은 자기 일처럼 생각해야죠. 인묘하니까. 하지만 세운인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일처럼 갖고 가면서 일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리더가 온다.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혹은 이걸 이제 사적으로 보면 또 다르기도 하죠. 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회사 갖고 있는 애하고 내가 사회에서 했던 일 연결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내가 익숙해져 있다면 연결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걸 내가 이제 사적으로 쓸 수 있을 때 가능한 조합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이걸 쓰면서 그러면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죠. 이 상관성이 강해지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을유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정관 밑에서 상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써야 하는데 이 상관성이 이제 상관경관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발휘되면 왜냐면 진이 와서 비견이 이 상관성을 더 강하게 해주잖아요. 거기에 갑까지 왔으니까 이제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상관 대살에 회사다니기 싫다. 이런 식으로 발현되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술 비견이 있다. 나를 인묘시킨다. 내가 어쨌든 비견 밑에서 한번 굴을 일 있다. 어릴 때는 남 밑에서 굴러야죠. 나를 인묘시키는 비견. 나를 근이 돼주기도 하지만 나를 한번 인묘시키는 얘가 뭔가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재관을 갖고 있는 거야. 얘 돈, 얘 권력에 내가 한번 들어가다. 나쁘지 않다. 왜냐면 다 반드시 경험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군대 안 가고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남의 지배가 뭔지 몰라요. 자기 마음에는 정말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의 심리를 도저히 알 수 없죠. 뭐 술, 진술충, 그러면 사회에 내가 이제 술 돌아가는 이런 비견들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진토가 와서 진술충이 관계를 일단 끊어버리죠. 그래서 나하고 관계해. 내가 너 관대시켜줄게. 내 회사에서 밑에서 일해라. 내 명령에 따라라. 이런 형태죠. 사회성이 깨지는 형태.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운의 그 에너지에 내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냐. 판단 잘 하셔야 되죠. 이 글자, 나 수월에 무토야. 끊어지겠네. 회사 때려쳐야 되겠네. 그러면 나머지 글자들 무시하는 거예요. 해, 편재, 월,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의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돈 벌어야 돼. 이 안에 무토, 비견이 있고, 편재 있으니까, 잘못하면 재생살, 그러면 갑목, 평관 조직에서 돈을 같이 월급 타면 되겠네. 그러면서 사업성을 추구하면 되겠네.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면 되겠네. 등등등. 어쨌든, 이게 이제 진이 와가지고, 야, 이 사회의 돈 내가 싸그리 한번 인멸시켜 먹어볼게. 이 해수 속의 권력도 내가 위에 끄집어 올렸어. 내 거야. 그럼 얘가 굉장히 강한 거죠. 내가 이제 자영업을 한다 치면 사회의 돈을 내가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이라 치면 갑진이라고 하는 이 세운에 굉장히 강한 애가 온 거예요. 자기 가게 갖고 있는 애가 사회의 돈을 싸그리 끌고 가겠다는 거고 돈 속에 있는 고객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자영업에 빠지는 분들은 굉장히 위태롭다. 그럴 수 있겠죠. 돈이든 시장이든 얘가 싹쓸이 해가는 거거든. 그죠? 그것을 내가 막아낼 수 있느냐? 다 또 단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단견으로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셔라. 자는 뭡니까? 내가 이제 정제월에 태어나서 신자진 하려고 하는 진토가 왔네 라는 거죠. 뭔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수라고 하는 시장을 이제 키워진 만큼 내가 이제 나도 몫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한 해가 되겠죠. 너무 또 짧게 한다고 하실까봐. 어쨌든 신자진의 얘는 묘지니까 얘가 이제 조절하고 같이 그런 비즈니스 항상 얘가 뭔가 마감하고 조절하고 뭐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 자수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수 이 연합의 리더는 이제 얘가 되고 비겁일 수도 있고 무자일 수도 있고 뭐 또 식상일 수도 있고 나보다 어린 애가 될 수도 있고 인성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어쨌든 그 연합 속에서 나는 소외될 거냐 소외되지 않을 것이냐는 일시에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소외되지 않은 상태로 비즈니스의 일원으로서 내가 통제를 받는, 지시를 받는 뭐 그런 상황이면 나쁘지 않죠. 축, 겁재, 축월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시공, 뭐 이렇게 조후 이런 건 지금 다 빼놓은 상태로 그냥 쭉쭉 십성으로만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축이라고 하는 겁재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이라고 하는 애에 맞게 이 관계를 또 설정을 해야죠. 축은 개신기니까 기토라고 하는 겁재들이 많이 들어있는 사회예요. 신계, 개신이니까 상관생제 해야 된다. 얘들 입장에선 식신생제 열심히 모여서 일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상관이 들어있으니까 이 상관성이 또 겁재를 만났으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불법 편법, 비리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 공부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공간의 조우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조우를 맞춘다는 얘기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뜨거워 죽겠어 이러면 이제 차가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반대로 내가 너무 냉한 사주야. 근데 따뜻한 사람을 만났어. 열기가 강한 사람 만났어. 온기가 강한 사람 만났어. 그럼 진짜 온기를 느껴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이치요. 인간의 이치다. 나도 냉한데 내 남편도 냉해. 그러면 싫습니다. 같이 살면 살수록 싫어요. 내가 진짜 열기 때문에 뒤질 것 같은데 식구들이 전부 다 열기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 화기가 많은데 막 목화로 잔뜩 되어 있어.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정말 좀 떨어져 지내고 뭐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치라니까. 뭐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애를 낳고 그럼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며. 합리적인 이성을 발휘하여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거,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동의? 오케이? 표결? 쿨. 이렇게 안 해야잖아요. 많은 사람이 싸우고. 근데 그런 게 싫잖아. 그러면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처럼 밖에 나가서 집에서는 바가지 박박 긁더라도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게 어쨌든 기질이 완전히 달라버리거나 서로 아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면 공통점이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다 보면 자기 뜻에 반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정말 잊지 못해 평생 사랑하면서도 헤어졌어야 되는, 자기만의 어떤 비밀 같은 게 있거든. 싫다고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헤어지기도 하고 아주 그냥 상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그냥 세게 고통을 주거나, 그게 나름의 젊은 날의 전략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것이 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건 구분할 수 없죠. 자기만의 사랑법이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신과 악마가 공존하고 있다니까. 그런 게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썼는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고 데미안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마치 그런 거야. 우리 안에 신과 악마가 있어. 그걸 명리적으로는 좀 읽어낼 수 있죠. 이런 사람하고는 사기꾼이네,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네. 그러면 딱 멀리 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럴 수 없고, 또한 저 역시도 누군가 만나는데 사줘보자고 막 그럴 수 없거든. 그죠? 그럼 이제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 상 이런 것들을 읽어내려고 해야 되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모든 인간에겐 선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 그 안에 악마성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그게 왜냐면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거든. 옛날 인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이 호모사피엔스 DNA 안에 그게 다 녹아 있어요. 그래야만 인간들이 옛날에 생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기질이 그 안에 다 녹아있고, 그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유하게 단독자로 살고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 DNA에는 그런 인간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다 녹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속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선함을 끄집어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설계자가 있다면 포인트에 악의 포인트를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자는 사탄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인간 세상이 그 매드맥스 그런 세상이 아닌 상태로 어쨌든 겉으로나마 조금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포인트는 선 쪽에 부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축토 파를 일으키는 진토가 옵니다. 그죠? 아까 이제 조우 말씀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결혼하시고 연애하실 때 조우가 서로 맞는, 서로 그게 이제 보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이 사회의 축진파, 이 진솔충처럼 완전히 하지 마, 너 나하고 해. 그렇게 네가 지금 몸담았던 그런 세상은 쓰레기라고, 너를 죽이는 세상이라고, 인멸시키는 것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마. 축진파는 거기에 이제 균열을 내는 것이죠. 이 축토라고 하는 겁재들하고 놀지 말고 나하고 놀자. 너의 일시의 그 에너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같이 하자. 그 대신 내가 리더야. 그거 잊으면 안 돼. 이런 형태의 에너지죠. 조합이죠. 어쨌든 무토일간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록 고통스러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을사병호 정미를 생각하며
잘 현명하게 버티시라. 이 조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